말의 힘은 위대합니다. 네, 되뇌이면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요. 그리고 말은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말이 잦으면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발걸음을 하셨는데 그게 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은 기도와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간절하게 하면 이루어집니다. 말도 우리 삶의 터전에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치유력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딱 정화가 되고요. 또 내 안에 있는 화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깨달음이 와요. 와, 이렇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듬고 성장시키고 발효시켜서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YSY 명강사 과정은 명사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여러분답게 만들어 드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걸 나눠드린 이유는 스피치 앤 조이, 스피치를 즐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성공인들은 흔히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사회의 성공인이 되려면 대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대중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려면 토설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숨김없이 다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 때 당당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스피치 엔조이 하려면 스피치 100도씨, 스피치의 온도를 높이셔야 되는데 스피치의 온도를 높인다는 뜻은 열정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어느 곳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플로우, 빠져드는 것입니다. 몰입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몰입이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몰입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훌륭한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정철 카피라이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수더분하고 텁텁해요. 수염을 깎은 건지 안 깎은 건지 기른 건지 그냥 안 깎은 건지 모를 정도로 수더분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아이디어가 정말 창의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마인드맵 기법, 그 다음에 창조적 사고법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고 그 사고법에 의해서 버킷리스트를 100개를 뽑아볼 것입니다. 김시호님이 100개요 하고 깜짝 놀랐는데 100개가 아니라 150개도 우리는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마인드맵 기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 말 그대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두뇌 폭풍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썼어요. 근데 어른들은 같지 않은 걸 못 써요. 왜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어린들은 머릿속에 계산기가 들어있어요. 늘 계산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계산을 하지 않아요. 작년 가을엔가 유성을 지나가다가 불꽃 축제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던데요. 그래서 저도 차를 세워놓고 불구경을 했습니다. 막 탄성이 절로 나오고요. 빠바방 터지는데 와, 세상이 정말 천국이로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린아이들은요 탄성 지르기 바빠요. 근데 어른들은요 계산하기 바쁘던데요. 저거 얼마짜리일까 계산하고 있어요. 영화관에 가서도 영화에 빠져들지 못한 이유는 저거 어떻게 촬영했지? 도대체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하시면 정말 멋있게 천진난만하게 삶을 즐기며 살 수 있는데, 근데 어른들은 머릿속에서 계산이 팡팡팡팡 돌아가니까 깊이 못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산기를 좀 이렇게 잠시 오프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막 쓰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계산하면 안 나오지 않아요.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다다익선, 많이 뽑아내는 게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많이 뽑아내면 그 중에 알곡을 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계산하지 않고 마구 쓰는 것이다. 그러면 100개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인드 맵은 바로 이거예요. 땅 떨어뜨리면 여기다 누굴 쓸까요? 우리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예? 예? 영경씨, 영경이라는 이름을 딱 썼어요. 영경. 그러면 예쁘다, 사랑스럽다, 뭐 연애하고 싶다, 뭐 등등 나오잖아요. 그럼 연애라고 했으면 연애에서 여러분들의 또 키워드가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파도처럼 쭉 뻗어나가는 것이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마인드맵을 연결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사고는 굉장히 창의적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창조적 사고법을 하나 더 설명해드리면 더 기가 막힙니다. 얼굴을 여기다 그릴 텐데요. 이렇게, 네, 이마를 그렸어요. 머리 위에 쫙 그렸어요. 이게 무슨 사고법일까요? 곡선적 사고법. 우리가 돌 팔매 한다고 하죠. 돌 팔매질 할 때는 어떻게 던져야 멀리 가나요? 45도로 던지면 쫙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거든요. 가장 멀리 보내는 방법입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여기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죠. 근데 고속도로만 생각하고 청주공항만 생각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또 대간, 백두대간처럼 산 정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뭘로 갈 수 있어요? 기차, KTX, 승용차, 무지하게 많아요.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네. 개울 따라 갈 수도 있고, 들 따라 갈 수도 있고요. 산 따라 갈 수도 있고, 물 따라 갈 수도 있고, 바람 따라 갈 수도 있어요.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고법, 곡선적 사고법. 하나만 아니다. 답은 많다. 1 더하기 1은 얼마죠? 2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 교실할 때 배운 거예요. 산술적 계산입니다.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결합하면 물방울에다 물방울 떨어뜨리면 큰 물방울 하나잖아요. 그렇죠?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1 플러스 1은 2. 그래서 부부의 날이 며칠 날이죠? 21일인가요? 네. 둘이 결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거는 사랑학으로 보면 1 플러스 1은 1이에요. 근데 1 플러스 1이 0이 될 수 있어요. 어느 경우인가요? 영경씨, 어느 경우인가? 1 플러스 1이 0이 된다. 화학적 결합.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눈에서 없어지잖아요. 1 더하기 1은 0이다. 가능하죠? 근데 1 더하기 1은, 행복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1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거든요. 워크, 1. 1 더하기 1은 행복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과로. 이건 좀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1 더하기 1은 2보다 크다. 이건 시너지 효과를 얻을 때 2보다 반드시 커요. 근데 1 더하기 1은 2보다 작다. 어떤 경우인가요? 우리 부부 사이가 그래요. 상극 효과. 유머입니다. 네. 이렇게 답이 많은 거예요. 그죠? 곡선적 사고법은 답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법이에요. 다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곡선적 사고법. 아시겠죠? 직선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길 따라, 물 따라 가면 굽이 따라가는 길이 더 아름답고 정겨운 법이에요. 직선으로 가는 길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로 가는 것보다 국도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또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무슨 사고법일까요? 눈을 그렸어요. 세상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손 바닥이 있으면 손 등이 있고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요.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어요. 완벽한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완벽한 사랑을 꿈꾸거든요. 완벽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은 사랑을 누릴 수 없다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있는 그대로 누리는 것. 이게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행복을 즐기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네.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성공 속에는 또 인생은 새옹지마라고요. 불행이 깃들어 있어요. 정상을 찍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눈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그릴까요? 네, 이렇게 그릴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역설적 사고법. 아까 이 곡선적 사고법, 역설적 사고법. 저는 이걸 참 좋아해요. 역설적 사고법. 제가 충대 앞에 살구나무집 한정식당이 있어요. 용문동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옮겼어요. 나는 그 집을 참 좋아해요. 여주인이 저는 좋아요. 걸찍하신 성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연세도 뭐 한 60 되셨을 것 같아요. 그 방이 한 10대 개가 있는데요. 7시 예약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여사장이 한 바퀴 돌아요. 룸을. 돌 때마다 빵빵빵빵빵빵빵빵 터져요. 뭐가요? 폭소가. 그것도 능력 아니에요? 어떻게 연예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닌데 돌아가면서 웃기죠? 역설적 사고법. 시온 씨 같은 아가씨가 딱 들어가면요. 딱 가서 뭐랄까요? 참 아름다우시네요. 이거는 정직한 말이잖아요. 역설적으로 표현해요. 아우, 시온 씨 같은 사람 보면 저는 짜증나요. 왜냐고요? 그 미모에 교양까지 겸비했잖아요. 막 하면서 하면 뒤로 쫙 빠져요. 반전을 주어라. 반전을 주어야 우리 삶이 재밌고요. 스피치도 반전이 있어요.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는 반전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삶에도 반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은 뒤집어줘야 돼요. 우리가 빨래를 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주잖아요. 안과 밖을 뒤집어줘야 돼요. 우리 삶에도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스피치에도 반전이 있어야 돼요. 반전이 있을 때 깨달음을 줘요. 그죠? 역설적 사고법. 뒤집어라. 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습니다. 뭘까요? 총괄적 사고법. 네. 가까이에서는 안 보여요. 나무 밖에. 떨어져 있어야 숲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이 귀한 것은 왜 귀한 줄 아세요? 예. 우리 그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 봐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안에서는 내가 안 보이지만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행이 나를 발견하는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총괄적으로 봐야 돼요. 총괄적으로. 이거를 저는 관조적 사고법이라고 합니다. 관조적 사고법. 관조적 사고법은요, 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편하게. 호흡을 깊이. 아랫배를 쉬셨다가 뒤로 내쉬시죠. 깊이 있게 호흡을 내뱉겠습니다. 하나, 숨을 들이마시고요. 둘, 내뱉겠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지금 명상 호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육체와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표현할까요? 혼이라고 표현하면 좀 종교적인 냄새가 나니까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정수 바깥으로 탈하겠습니다. 마음을
정수배기로 이탈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천정 위로 높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을 뚫고 네, 우리 건물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조금 더 상공으로 올라가면 둔산동이 보이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대전시가 보이고요. 조금 더 올라가니까 한반도 지도가 보이네요. 네, 그쯤에서 나를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마음을 다시 쭉 하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시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음이 내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떠보시죠. 관조적 사고법을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나를 멀찍이에서 바라보면 여행을 떠나듯 마음을 멀리 보내시면 내 마음이 나를 제3자적 입장에서 볼 수 있다. 총괄적 사고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서 보면요, 소탐대실,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건 또 뭘까요? 다 부셨습니다. 자, 아까 관조라는 말씀 드렸어요. 관조라는 말씀 드리고, 이거는 아까 관조적 사고법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파탈입니다. 파괴한다, 일탈한다. 파탈, 깬다. 네, 고정관념을 깬다. 그죠? 상식을 깬다. 집착을 깬다. 이겁니다. 파탈적 사고법. 그동안 얘기한 거 다 깨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뭐죠? 곡선적 사고법. 그 다음에 이거는요, 양면적 사고법. 이거는요, 역설적 사고법. 이거는요, 총괄적 관조적 사고법. 이거는요, 파탈적 사고법. 5가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마인드맵 기법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계산하고 뭘 쓰려고 하면 안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막 써내려가면 많은 문제를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 고르면 정말 나도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생각들을 잡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쓰는 시간을 10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적는 시간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적으시죠.